쌀쌀해졌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의성에서 의성 진민사 기록의 가치와 의미 중요이라는 주제로 학술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지금 의성 수종부에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최근에 의성 지역에 현안이 되고 있는 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검찰 주야로 활동하시고 계시는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김주수 의원님과 김영수 문의회 의장께서 함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어제 의성 지역의 공청회를 마치고 오늘 구미 지역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성을 들어오면서 곳곳에 공항과 관련된 현수막과 홍보 우리 많이부터 눌러보고 의성 국민들의 마음이 한 곳으로 모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성 지역은 오래전부터 조문국이라는 부족국가가 자리했던 곳으로 지금까지만 해도 경도 광릉을 포함해서 한 370기가 넘는 고군이 확인된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불교 문화, 유교 문화, 그리고 민속 문화 등 수많은 전통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그야말로 문화유산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의성 오도산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 진민사는 의성 출신 김용비 공의 공과 덕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사당입니다만은 김용비 공은 고려 시대 때 밀란을 평정한 공로로 의성군에 봉해지면서 의성 지역의 역사적인 인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의성 진민사는 향촌과 종중이 재앙을 받들어 오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전국 각지에 많은 향사 대부분이 세월을 흐르면서 급격히 퇴락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진민사는 여러 차례의 중수와 이근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그 모습을 굳건히 지켜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전통 문화 계승을 위해서 지역과 또 종중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진민사는 진민사에서 약 200건이 넘는 고문서, 연수로는 3,500명이 이상 됩니다만 고문서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들 고문서에는 조선 중기에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도중에 단절된 것이 없이 고스란히 골고루 남아있다는 아주 특이한 우리나라에서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당대의 지역 문화사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으면서 또한 진민사와 함께 지역사회의 협력관계를 이해하고 살피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해서 문화유산으로서의 진민사의 고문서의 가치와 의미를 서로이 조명되기를 바라며 또 훌륭한 문화유산을 편상 없이 잘 보존해 오신 의성군과 의성김씨 모두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 자료들을 연구하고 해서 여러분에게 발표하는 대중화하는 작업에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또 의성까지 우리 또 주식 발표를 해주시기 위해 의원들이 참석해 준 이석근 선생님, 김명균 선생님, 또 김수민 선생님과 함께 또 여러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마 주말에는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의성 지역이 염원하고 있는 공항이 유치되기를 기원하면서 조현재 국가진흥원장님의 인사의 말씀을 전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오토산 관리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신 첨사공 김용비 손조의 24대 손입니다.
우리 첨사공 우리 선조께서는 우리 의성 김문의 9세, 저는 33세입니다. 오늘 바쁜 일정 가운데도 이 군수님은 꼭 오셔야 되겠습니다. 위장님하고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시는데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또 오늘 행사를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핵심 포인트는 오늘 학술 대회를 주관하신 한국과학진흥원 이 조현재 원장님은 오늘 못 오셨습니다만 김동영 부원장님께서 오늘 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국 의성문화원 신시호 원장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민 또 각 문중 대표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려야 할 우리 의성 김문 종친회 서울 부산 각지에서 오신 데 대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 첨사공 김용비 선조님은 지금으로부터 한 800년 전에 이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고 세계의 정복자로 알고 있는 징기스칸과 그 후예들이 세계를 3분의 1을 정복했습니다. 이때 우리 고려도 그 몽골어 침입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복자 징기스칸의 화려한 역사만 많이 알고 또 영화도 보고 또 책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피해를 당한 침략을 당한 그 국가는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려는 고려를 몽골은 한 번 침범해 온 게 아니고 3번을 침범해 왔습니다. 3번을. 또 우리 배달 민족은 저항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삼별초를 중심으로 강화도, 전라도, 군산, 제주도를 통해가 30년 동안 항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몽골어 약탈, 또 약탈이 심하니까 살기가 어려서 민심은 민폐해지고 이게 아주 혼란해졌을 때 밀란이 일어나고 또 밀란 숫자가 모이니까 도적도로 변하고 이때 이 강릉, 경주에서 특히 이 밀란을 주체인 도적대가 극성을 부렸답니다. 이때 우리 의성현에도 그들이 침략해 왔을 때 우리 선조이신 첨사공께서 그들을 지혜의 덕으로 잘못하고 포용하고 해서 그 밀란을 잘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헌으로 고려중앙구청에서는 의성군으로 봉해졌고 또 사후에 의성향민과 유림단체에서는 진민사라는 사당을 지어가지고 춘추향사를 지냈습니다. 우리 의성김문의 선조 가운데 사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역민가 유림에서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 춘추향사를 지내고 재산을 관리하고 기부금 내역 또 향사 내역을 이렇게 잘 기록한 내용은 이 우리 첨사공 김용비 선조 한 번뿐입니다. 그 향사, 기부, 또 재산관리 이런 내용을 기록으로 잘 보존했는데 한 1700년도부터 한 350년 동안 이 기록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교수님께 물어봤어요. 탐중은 어떠냐 이러니까 거의 불이 나서
소실되고 또 너무 오래 보존하니까 그 문서가 퇴락하고 또 불사르고 해서 그 문서가 잘 보존된 곳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의성기문이 가장 잘 보존되었다 이래서 경상북도에서 도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오늘의 이 내용대로 고문서 가치와 이비 조명을 학술 발표를 통해서 더욱더 이렇게 가치화해서 국가문화재로 지정받기를 기원하는 오늘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1차 우리 행사할 때는 의성문화원을 할 때 10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굉장한 분위기가 너무 웅장한데요. 오늘 종무관 박물관 보이 아담하고 분위기가 아주 쏠쏠하고 가족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미영 박사님 앞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러 교수님들 1년 동안 문헌을 연구하시고 재조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좋은 학술 발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의성기문은 이 학술 발표를 통해서 또 조상님의 은덕에 감사드리고 또 순교 사상을 통해 우리 의성기문이 좀 더 단합되고 화합하고 예절을 중시하고 또 지혜에 더 닦고 겸손하고 신의를 지키는 우리 의성기문의 종풍을 더욱더 이 기회를 통해서 다짐하고 또 우리 사회에 봉사하는 의성기문 또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의성기문이 다짐을 하고 또 기원합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발표를 맡은 강석근입니다. 먼저 이렇게 발표를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발표를 하게 된 계기는 고 김갑주 교수님을 제가 이제 잘 가까이서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갖고 있는 은봉실이라고 김치중 임는 의사 이 문집을 만드실 때 선생님께서 이제 이 전체 번역을 저희한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역주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런 과정에서 여기도 실려 있습니다만은 당신께서 이제 역사학자이면서 또 이렇게 문중의 일원으로서 진민사에 대한 몇 가지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 원고를 써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얘기를 하셨고요. 또 한 몇 달 전에 이제 메모로 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메모로 이렇게 어떤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은봉생 이 문집을 이렇게 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먼저 공부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봉합법전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할머니 때에 있는 아침에 할머니 중에 5집 중에 한 분은 아마 의성김씨 같습니다. 그래서 혼백이장도 있고 그래서 익숙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제가 오늘 다루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고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학자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제기하는 수준이고 최종적인 문제는 문중에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조석이라는 분이 사자인지 경순왕의 사자인지 오자인지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김홍술 장군과 시조석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문제고
세 번째는 그러면 김용비 중시조께서는 사실은 무슨 공덕으로 패자첨사가 되었는지가 하는 문제 같아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돌아가지 않고 바로 그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술 대회는 문준에서 말씀하는 어떤 위선 사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존칭은 보통 생략하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존칭을 법이라고 붙이면서 이렇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부성이 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술 대회는 항상 공도 선생도 다 빼고 이름자만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문중에 하게 되면 왜 우리 할머니 대단한 분인데 왜 이거 박사냐 선생이냐 무슨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집안에서는 그렇게 하시고 학교에 나오면 공식적으로 이런 분은 이렇습니다 하는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존칭은 붙이지 않습니다. 붙이는 게 도로 욕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실수하더라도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문중마다 이렇게 중시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어떤 족보의 어떤 특성상 상대는 있지만은 고려 시기 조선 초기까지 기록은 거의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어떻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마다 위에 있는 상대하고 연결된다고 믿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뭐냐 하면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객관적인 사실 갖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학진흥원에서도 하셨고 그래서 진민사에 대한 또 김용비 이분에 대한 학술대가 여러 번 있었는데 논란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정리를 했고 어느 정도 학술적으로 정리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는 아주 더 논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논란에 대해서 하나 이렇게 보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경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은 경주가 특히 이제 경순왕이 귀부를 하면서 경주 고려 신라는 없었지만 사실은 고려를 장악했던 세력은 신라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김부식의 어떤 묘청에 난 진압 이후는 완전히 이제 신라로서 어떤 통일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다 이제 김씨들도 경순왕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공적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또 현조로서 역할을 분명히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 중심으로 하는 그 시기가 고려 조선까지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신순겸, 김락이라는 분을 위시해서 유금필 이분들은 이렇게 전국적인 공신이고 지역적인 공신은 뭐냐면 의성의 김홍술 장군, 그 다음에 안동의 삼태사에 있는 세 분, 선산의 김성궁 이런 분들은 다 이렇게 고려 초기에 이제 공신들이죠. 그런데 이제 진주의 강민첨이라는 분이나 의성의 김용비 이분은 사실은 고려 중기거든요. 중기 때 그 기록들이 분명한 게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러면 그 강민첨이라는 분하고 이분은 거란 저기 침입해 왔을 때 이제 분명히 세운 공적이 있어요. 그거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도 왜 이렇게 이제 추모를 하는지는 다 밝혀졌어요. 그러나 이제 김용비 어른만 밝히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홍술 장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조이신 김석 이분이 두 분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문중에서는 시조가 관계가 없다는데 대부분 바깥에서는 같은 의성김씨니까 같은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그 책으로 따지면 16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조 성은 경순왕의 네 번째 아들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 이제 제가 그 의성김씨 문중을 타보니까 한결같이 사자라고 기록해 있어요. 근데 이제 경주김씨 문중 족보를 보면 한결같이 오자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상대가 똑같은데 왜 그런가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도표가 제가 그려놨습니다. 19페이지 도표가 있고 그 다음에 22페이지 도표가 있는데
2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는 경주 김씨 족보들입니다. 경주 김씨 관련된 족보예요. 그 차이점은 뭐냐 하면요. 경주 김씨 관련 자료는 1자에서부터 8자까지, 특히 9자까지 거의 똑같아요. 변화가 별로 없어. 특히 이제 그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은혈공 묘지명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려 왕건에게 이렇게 귀부를 해서 경순왕이 낙랑공주와 결혼하고 낳은 네 번째 아들 은혈공의 묘지가 발견이 됐거든요. 이거는 광종 19년 968년도에 이것이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뭐 당대에서 조금 후대니까 거의 당대라고 보고 당대 무덤 속에 넣은 묘지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기록이고 가장 확실한 기록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족보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는 과정에 획수라든가 글자가 오탈락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뭐 1000년 동안 무덤 속에 있던 기록이기 때문에 이 기록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1자에서부터 8자까지가 계보가 딱 정리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김씨들은 이것을 수용을 해서 이렇게 다 정리가 돼 있는데 경주 김씨는 정리가 돼 있는데 의선 김씨는 이거는 전혀 수용을 하지 않는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17페이지로 돌아오면요. 의선 김씨가 이제 구차보까지 만들었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숙정 6년에 오차보, 병자보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뭐냐면 경순왕의 자녀를 7자 2녀, 석을 4자로 기록하고 있고요.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광무년에 나오는 신축보, 그 다음 1924년에 나오는 갑자보, 이런 그 다음에 1992년에 나오는 임신보, 여기서 전부 이렇게 4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페이지, 책 18페이지에 하단에 보게 되면 의선김씨, 서산 김흥락이라는 어른이 쓰신 고려 사강언사 김공묘갈명에 보게 되면 의성군 오자라고 서기 의성군 오자가 참 오자 그러니까 의성군 서기 오자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이거는 이제 김씨가 아닌 의성 김씨 인문 중에서 쓴 기록에 오자로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19페이지 정리를 하면요. 신축보에서부터 개축보에서부터 임신보까지 1차에서부터 9차까지 중간에 좀 빠졌습니다만은 시기로 보게 되면 명종이나 숙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근세에 가까운 그런 기록입니다. 태자, 이건 마이태자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계자, 그 다음에 은열, 석건, 선, 추 이렇게 명종, 덕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특이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은열이 3자고 석은 4자고 그 다음에 이제 8차보인 1924년보하고 1992년보 이 8, 9차에서 명종과 덕지가 이제 8자 9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대에 와서 조금 삽입을 한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뭐냐 하면 이 1차보인 개축보는 명종 8년에 나온 겁니다만 서문만 전해지고 나머지들 이렇게 전해지는데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 하면 위에 어른들이 해놓으신 절대 변화를 주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붙여왔는데 1924년 8차보하고 1992년 9차보에서만 명종과 덕지를 8, 9자로 넣어놨다. 이게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중간에 인용문이 있습니다. 또 인용문은 고려 평장사 보국 대한군 김공 은열 묘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정조 8년에 개성시 오룡산에서 출토된 지석입니다. 그래서 고려 지석 연구하는 책을 보면 최고 천머리에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도 이제 밑에 부장각하고 몇 군데 다 이게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탁군 한 군도 소장이 되어 있고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신라 경순왕 김부의 넷째 아들이다. 누가? 은열이라는 분이 돌아가신 분이 시중 신랑이고 고려 평장사 은열은 무진년 그러니까 광종 19년 3월 4일 날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개성 북쪽 신리대는 종암 아래 오령산 남쪽 기슭에 장사 지냈다. 그래서 형은 1이고 여기 마이태자고 괭이고 명종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쉽게 말하면 그 경순왕의 첫째 부인 박씨 왕비한테서 소생이고 그 다음에 은열과 중석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분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 영남공주 소생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 하면 은열이라는 그분 밑에 그 아우 바로 아우가 무거울 중자 주석석자 중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석김씨보에서는 다 석자만 쓰고 있는데 외자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두 자를 쓰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견된 것은 정조 8년 1784년에 발견되었지만은 쓴 기록이 뭐냐 하면 광종 19년 968년도에 무덤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실제적으로 뭐 의성 김씨나 경주 김씨나 안동 김씨나 이 자료로서는 가장 뭐냐 하면 고고학 자료로서 가장 의미가 있고 이것이 특히 이제 후대에 왔을 때 특히 조선 후기에 오면 의성 김씨에서는 이것을 주장해서 굉장히 많은 뭐냐면 파보를 만들 때 참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묘지몽은 당대 기록이고 그 다음에 또 땅속에서 있다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또 고쳐지거나 변개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러한 기록을 현창시키는 분들은 뭐냐면 21페이지에 세 번째 줄에 나오는 김정집의 조부 김상옥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 출토된 내용을 가지고서 다시 또 묘지를 썼고요. 그 손자되는 김종정집이라는 분이 고려 평장사 보국 대양군 김공묘표를 써서 이렇게 문중에 이렇게 문집에도 실으면서 이게 일반화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거기 보게 되면 이제 그 공예희 여기서 김은열을 대입합니다. 휘는 은열이고 신라 경순왕의 사자고 그 경순왕이 이 고려에 넘겼을 때 이제 쉽게 말하면 귀부했을 때 태조는 장녀 낙랑공주를 부인으로 삼겠다. 그래서 은열공은 공주의 소생이다 그렇게 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넷째 아들 은열은 공주의 소생이고 그러면 성이라는 분은 그 밑에 동생이기 때문에 바로 공주의 소생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박씨 부인은 이제 절로 들어가서 비거리가 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헌기의 안동 김공휘 집 묘지명에도 여기 또 대항군은 이 은열을 사자로 나옵니다. 이분이 바로 이제 김광경의 후손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김계락이 쓴 경순왕 신도 비명에도 똑같이 어떻습니까? 은열공을 사자로 그 다음에 이제 성을 오자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보고 22페이지에 가게 되면 신기선이라는 분은 뭐 병족판서 김공묘갈묘 이럴 때 이렇게 그 은열을 경순왕이 이자 이렇게 썼습니다만 이런 이설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것을 이렇게 청탁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청탁하지 않으면 그대로 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어떤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해보면요. 은열공 묘지명에 일, 괭, 명종, 은열, 중석, 건선, 종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 이제 별자, 덕지로 나오는데 요 별자, 덕지는 딱 나오죠. 왜냐하면 송시열이 김인우 화서선생 그 행장을 쓰면서 처음으로 별자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별자로서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나머지들은 뭐 충보 동국 문헌비고 그다음에 김계라 그다음에 계림파 세보 대항군파 정보 뭐 경주 김씨 족보 수해 전지에 보면 한결같이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주 김씨 족보를 보게 되면
일자에서 또 구자까지가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전해져 내려오는 데 비해서 의성김씨 족보에서는 이게 일관성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위에 어른들이 이렇다고 해도 그걸 고칠 수가 없잖아요. 후손들 입장에서는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두 개를 비교를 하더라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1992년 최고 마지막 최근에 나온 그 본을 이렇게 만들 때는 사자인지 오자인지 이 문제를 굉장히 혼란해서 혼란하다는 상황을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어떤 그런 문제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성김씨 문중 자료만 갖고 얘기하면 경순왕의 사자 네 번째 아들인데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봤을 때는 경순왕의 오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결정은 문중에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객관적인 자료. 그래서 김갑준 선생님이 가장 역시 저희한테 하고 싶어 하시던 말씀이 그거예요. 이미 오자가 확정적인데 왜 우리 문중에서는 자꾸 사자로 고집하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학술 대회를 통해서 객관화 시켜라 이제 그런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사람이 동의하고 뭐 두 사람이 동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자료를 객관화시켜서 공론화시킴으로써 그 다음에 파벌을 만들 때는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나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나오는 것 자체가 또 뭐냐면 명종이라는 분은 의성 김씨 족보에서는 셋째 아들인데 의성 김씨 족보에서는 여덟째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최근에 와서 기록이 되면서 이게 서차가 형제의 서차가 오류가 이렇게 나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나 위에 바로 앞에 있는 책을 보면 그렇지만 전체 책을 다 갖다 놓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뭐가 좀 삽입이 됐고 정리가 됐구나. 그래서 이것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결론에서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동국문은 비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열공 묘지명에는 석의 이름자가 중석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석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봤을 때는 초명은 중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뒤에 오면서 중자가 떨어지고 이제 그 석자만 썼는데 지금 와서 뭐 다시 중석을 고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중석이었던 것이 후대에 오면서 석으로 정리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순왕 이자하는 굉 이분은 어떤 책에는 황, 어떤 책에는 굉 이렇게 이름이 달라지는 경우가 가장 많은 사람이 바로 이자예요. 그리고 이제 오자 또는 사자로 되는 중석은 앞에서만 중석으로 나오다 뒤에서는 석으로 정리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 넘어가면 김용비와 김홍수는 어떤 관계인가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경술왕의 넷째 아들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김은열이라는 분이 출생을 추측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분이 태어난 해가 알 수 없어요. 돌아가신 해는 아는데. 근데 이제 귀부한 해가 경순왕이 귀부한 해가 뭐냐면 935년 태조 18년이에요. 그러니까 귀부하기 전에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귀부해서 결혼을 시켰을 때 1년 후에 2년 후에 태어난다고 봤을 때 형은 2년 후에 이 동생 두 번째 동생인 석은 4년 후에 정도 태어났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추측을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출생 시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4페이지에 가게 되면 사자 은열과 오자 김석 사이에 이분들은 왕씨 소생인데 그러니까 이제 태어난 해가 뭐냐면 형은 은열은 937년 그 다음에 오자라고 생각되는 석은 939년 이때 태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면 은열이라는 분은 향년이 31 또는 32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1년 또는 32년밖에 안 되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쓴 묘지명이죠. 그러니까 그 동생은 언제까지 사셨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김홍술 장군은 태조 12년에 돌아가셨어요. 전사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 연도를 따져보게 되면 연도 한 8년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가문은 아니라고 여기서도 이렇게 증명이 될 수가 있고요. 김홍술 장군에게는 왕립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왕건에게 이게 사자로 가서 원년이라는 관직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요 이후에는 김홍술 장군과 왕립이라는 아들의 가계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없어요. 문헌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이 의성군으로 봉해졌고 적고 그 시조로 모셔지는 석하고 홍술 장군은 관계가 전혀 없어요. 단지 뭐냐면 같은 의성 김씨라는 얘기죠. 의성 김씨인데 이제 혼란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 석의 3세 중에 이제 홍술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하고 이렇게 섞이면서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이것은 관계없다. 같은 의성 김씨지만은 같은 동성동본이 아니고 이성인 의성 김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전필지 김종직이 유호인에게 이제 의성 군수로 간 유호인에게 준 시에 보면은 의성에는 홍수를 구애가 많다. 그 다음에 실제 의성 전령으로 왔던 유호인은 송황제 영송신가라는 그곳에서 김홍수를 의성인으로 규정하면서 이 의성인이 두 분이 생긴 거예요. 시주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헷갈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이제 김덕현 여기서 발표하셨던 김덕현 선생은 홍수는 김석이 태어나기 수십 년 전에 돌아가셨다, 전사했다. 그래서 의성 김씨 사성을 받았지만 두 사람은 관계없다고 얘기했고 김갑주 교수님도 두 가게는 전혀 관계없다. 김홍수 장군은 다른 의성 김씨고 그 다음에 이제 김석을 비롯하는 이쪽 분들은 다른 의성 김씨다 이런 얘기죠. 같은 의성 김씨지만은 혈통으로 연결되는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변동명 같은 분은 여기 충렬사 관에서 모시는 충렬사가 있는데 거기 의성 김씨들이 별로 협조를 안 했다. 왜 자기 조상들을 시조는 협조를 안 하고 왜 중시조인 용비 어른만 충고했느냐. 그래서 상당히 불만적으로 얘기했는데 이 사실을 이렇게 판단하면 뭐냐면 그때 당시에도 의성 김씨의 고려 때나 조선 때 어른들은 홍술 장군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대에 오면서 이제 자꾸 헷갈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929년에 사거한 김홍술 장군은 수십 년 김석이 태어나기 전에 수십 년에 죽은 게 아니고 8년 전에 죽었다. 8년 전에 죽었기 때문에 부자관계가 아니고 같은 전통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충렬사를 지어서 김홍술 장군을 모실 때 의성 김씨 가문에서는 별로 그렇게 호응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김홍술과 김석은 의성 김씨 동성동본이지만은 계보는 연결되지 않는 동성동본이죠. 그래서 동성동본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이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의 학설이죠. 저의 주장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용비 태자 첨사가 진민사에 헌액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민들이 재향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 조선 중기 이후에는 항상 집안에서 이제 재향을 합니다만 이거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향교와 서원이 생기면서 지역마다 그 동네 입향시조라든가 공신들을 국가에서 관리하다가 향교에는 이미 어떻습니까? 공자를 위시해서 성현들을 모시게 되면서 그 집안의 어떤 중시조는 대부분 다 뭐냐면 개인 문중에서 이렇게 제를 진행이 되게 되고 그건 조선 중기 이후에 어느 문중하고도 한결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김용비 중시조가 어떻게 태사첨사가 되었는가 그 계기를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임신부에 보게 되면 숙이라는 분이 외손이죠. 공민왕 때 공을 세운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수건 교수는 이 의성김씨 천정파 이 학술 논문을 쓰면서 김성의 14세 손인 천의 오적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니까 몽고난 때 공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셨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김갑주 선생님께서 이 몽골한 때 외적과 싸워서 이겼다면 그거는 공적이 아니고 공덕이 아니고 전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공적이라고 하는 것하고 공덕이라고 하는 것하고 전공은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이게 추정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건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뭐냐 하면 이제 김갑주 선생님께서 결정적인 자료를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뭐냐 하면 고려사에 보게 되면 신종 2년 1199년입니다. 이때 의성이 척도에게 함락이 되어서 요즘으로 따지면 시급에서 군급으로 의성 자체가 강등이 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적에게 함락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도 도호부였는데 금성대군 사건이 나면서 어떻습니까? 폐호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동네 자체를 행정 다 없애버리고 부서를 없애버리고 거기는 그냥 일개 면으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신종 2년 1199년입니다. 근데 1199년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나? 요 자료만 갖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은 고려사 전료를 보게 되면 신종 2년 2월달 3월달에 강릉 명주의 도적들하고 그 다음에 경주의 도적들이 만나갖고 연합해서 주군들을 함락시켰다, 이런 기록이 많이 나와요. 이때 중앙에서 관리와 장군들을 보내서 회유하고 그 다음에 역퇴하고 했던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 기록은 뭐냐 하면 이제 직접 회유한 기록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2월 달에는 명주의 도적이 삼척, 울진 두 현을 함락시키고 또 도적이 경북에 일어나서 명주의 적과 합하여 주군을 침략하였다 그랬어요. 이때 낭장 오음구부터 동공작을 보내서 무마하게 했고, 그러다가 뭐냐면 신종 2년 1199년입니다. 그러니까 의성이 함락되어야 이분이 공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바로 뭐냐, 이분은 이제 이곳의 사무장으로서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는 무식 집권 기간이에요. 최충원의 집권 기간인데 그때 바로 공을 세워서 태사첨사로 이렇게 봉함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김영희 선생님께서 이제 이쪽을 전공하시면서 특히 이제 재래를 전공하셨는데, 이분도 명종시대 특히 이제 무신난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지난번 논문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봤을 때는 김갑주 선생님하고 김미영 선생님의 추정이 맞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의성이 함락되었던 그 신종 2년 기간에 의성에 사시던 이 김용비 장군께서, 김용비 상호장께서 바로 공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난 해로부터 추정해 보면 거의 시기가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적도들에게 의성이 이제 함락되었던 신종 2년 1199년에 이분이 공을 세운 그 공덕으로 의성군에 보내지고 그 다음에 제향되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한 3가지 됩니다. 특히 의성김씨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성이라는 분이 사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많은 자료, 고고학 자료, 경주김씨 자료를 봤을 때는 오자의 가능성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성김씨, 경주김씨에서는 삼자로 규정하고 있는 명종이라는 분이 의성김씨 족보에서는 8자로 기록되어 있는 요게 가장 큰 차이고,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고 그냥 5자, 4자 그 차이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새로운 자료, 신자료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중에서 한번 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이름은 석이 아니라 중석이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와서 그걸 고칠 의미는 없다. 관용적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석으로 투자를 고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홍술 장군과 김석 장군은 같은 의성 김씨이지만은 가계로 연결되지 않는다. 동성 동벌이지만은 이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태자첨사라는 의성군의 공작이 된 이유는 신종 2년에 일어났던 명주적과 경주적이 주군을 이렇게 함락해 왔을 때 그때 세운 공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다 아시지만은 의성 김씨의 어떤 진민사나 의성 김씨의 가계를 얘기할 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죠. 첫 번째가 사자냐 오자냐 하는 문제. 두 번째 김홍술 장군과 석의 관계는 어떤가. 세 번째 그러면 무슨 공을 언제 세웠는가? 공을 세운 시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고대사는 고대사 연구하는 사람은 문학 박사가 맞죠. 왜냐하면 다 추정을 해야 되는 거죠. 문학적으로 추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많은 부분이 추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해도 추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랬을 때 이분이 신종 2년에 의성이 함락되었던 당시 무신정권 기간에 그 지방에서 일어난 밀란이 성했을 때 그때 사무장으로서 역할을 했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처음 시작은 이제 김갑주 선생님의 주신 메모, 이 세 쪽 메모를 주시면서 했는데 그래서 저는 참고는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어른이 주신 자료들이 좀 신빙성이 상당히 많다. 그 다음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다 포함해갖고 정리를 해보니까 그 세 가지 문제가 이렇게 정리되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 그 석은 경순왕의 지금까지 사자로 알려져 있는데 오자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두 번째는 장군 김홍술과 의성 김씨의 시조인 석은 관계없는 분이다. 가계로서 관계없는 분이다. 세 번째는 언제 복을 세웠냐 하면 신종 2년 1199년에 무신난 기간 중에서 지방에서 일어난 밀란을 제압하는데 공을 세우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추정이 들어갔습니다만은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어느 가문이라든가 학술대에 가게 되면 학자들이 구체적인 주장은 안 하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막 해놓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학술대회를 몇 차례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주장을 세 가지 주장을 제 주장이지만 강하게 던져놨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분들이 또 문중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객관화를 시키는 작업은 다음 작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지만은 특히 김갑주 선생님 의견을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서없는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